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31번째 파워 앱스란 무엇이며 사용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사에 아니면 본인 업무에서 현대화하려는 어떤 지금 상태가 비효율적이거나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업무를 하는데 주로 종이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가 아닌 PC에서의 어떤 공유된 엑셀 통합 문서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PC라든가 휴대폰 같이 다양한 장치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파워 앱스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파워 앱스는 매우 코드가 적거나 아니면 코드가 없는 플랫폼이에요. 단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문서로 만들어주는 엑셀 통합 문서의 수식과도 유사한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죠, 앱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기술 아니면 언어 이걸 이제 언어를 파워 앱스에서는 파워 FX라고 해서 새롭게 이름을 정립하였어요. 이것도 조만간 세미나에서 한번 발표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GPT-3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입 개발이 가능해질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영역 한번 살펴볼까요? 파워 앱스를 사용해서 차량 검사 양식 이런 것들 아직 종이로 하고 계시나요? 이런 간단한 것들 그리고 이런 차량 검사를 한 거에 대한 상태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매 프로세스라든가 재고 관리, 상당히 복잡하죠. 이러한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다이나믹 365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365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구축한 다음에 이걸 이제 개인화 맞춤화해서 이제 파워 앱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다음에 한번 현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정말 쉬워요. 근데 다이나믹 365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앱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코딩에 대한 배경이 지식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거는 파워 앱스 중에서 AI 빌드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파워 앱스는 또 숙련된 개발자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고급 기능과 툴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숙련된 개발자하고 여기는 이제 비개발자잖아요. 최근에는 두 어떤 부류의 같이 작업을 협업하는 이런 그 퓨전 팀이라고 해서 점점 이제 숙련된 개발자가 음, 많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영역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앱스가 기능이 많이 추가되면서 쉬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의 작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의 종이 기반 프로세서를 이제 앱으로 만든다. 그때 이제 데이터가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때 이제 파워 앱스를 사용해라. 그럼 기존에 이제 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커넥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제 커넥트라는 걸 배웠는데 커넥트가 지금 215개, 지금 450개 아닌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커넥트를 이용해서 기본 데이터 서비스 및 앱 플랫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또는 다양한 온라인 또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본부를 이용해서
이제 파워 앱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데이터에 되게 쉽게 연결돼요. 그냥 이제 파일 불러오기 정도? 그보다 약간 더 어렵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원본,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벌서죠. 이게 이제 여러 관계형 테이블을 정교화시켜서 이제 뭐 사용할 때 좀 대규모 이럴 때 데이터 벌서를 쓰면 좋다고 했고, 쉐어포인트는 소규모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서 할 때는 쉐어포인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러 가지 뭐 ERP라든가 CRM 같은 그런 서비스들, 다이나믹 365에 서비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각각의 산업군별로의 어떤 서비스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활용해서 파워앱스로 뭐 입출력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365를 쓴다면은 파워앱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SQL 서버라든가 에즈 SQL,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365, 아직 오피스 365란 용어는 이제 이게 이름이 마이크로 소프트 365로 바뀌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옛날에 정리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여기 데이터벌스라고 이름도 바뀐 걸 쓰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조금 수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274개 넣는 것 같은데 지금 450개 같은데, 데이터 소스를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이나믹스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파워앱에서 여러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데이터를 쉽게 지원하면, 연결을 쉽게 지원하면 여러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단일 파워앱스 앱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제 좀 쉽죠. 데이터 벌써 뭐 이것만 얘기할 때보다는 좀 훨씬 더 개념이 좀 쉬워지고 있나요? 다음에 이제 파워앱스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점점 더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한번 파워앱스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